자, 그럼 지금부터 사출 분량 효과를 위한 솔리덕스 플라스틱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제품 사양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은 총 3가지 모듈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현재 보시는 앞의 내용은 동일한 기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구동되어지고 또한 4,800개 이상의 매진 정도가 제공됩니다. 자동 메시나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쉘 타입과 솔리드 타입으로 메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게이트 또한 원하는 메시에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다양한 값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진행되는 데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MS 오피스, 워드나 파워포인트, HTML 파일로 자동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 이상급부터는 사용자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메시를 미세 조정한다거나 조합에 관련된 해석을 하고 또한 이제 멀티 캐비티일 경우에 러너 밸런싱 기능을 활용을 해서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 밖에도 싱크마크나 아니면 캐비티 배열, 다단 사출, 인서트 금액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한 가스 구조 사출 해석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래스 파이버라고 하죠. 유리섬유에 따른 해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게이트 베이브 실시간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시간 베이브로 이동이 하는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페셔널과 프리미엄의 가장 큰 차이는 프리미엄부터는 냉각과 변형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위에 해당하는 모듈은 하위에 해당하는 모듈을 모두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동되어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건 스모크 알람 장치라고 하는 형이고 커브에 해당되는 사출 그림이고요. 이때 솔리덕스가 구동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제 에디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솔리덕스를 사출하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체크박스를 해서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솔리드워크에서 사용하는 이런 트리탭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트리탭이 무기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델링한 작업에 바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메시 입력값은 처음에 조건값을 넣게 되고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렇게 솔리덕스를 원래 쓰시는 분들은 폴더 타입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를 이제 미리 작업을 좀 해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는 쉘 메시와 솔리드 메시 2가지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솔리드 메시로 진행을 합니다. 두께 편차가 작거나 얇고 평평한 그런 제품들 경우에는 쉘 메시로도 많이 하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품에 대한 그 곡면이 많이 들어가고 특정 부분에 대한 두께 편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 솔리드 타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캐비티 제품 영역이죠. 다음으로 금형 영역, 그리고 냄비 영역에 대한 메시 크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메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타입으로 메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 그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메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 섹션을 쳐서 어느 부분에 메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 기능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메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재질을 조절하게 됩니다.
재질은 약 4,800개 이상의 레깅 정도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재질뿐만이 아니라 다중 사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에 대한 재질을 세팅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재질은 종류별과 이렇게 회사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재질을 좀 더 쉽게 찾고 싶은 경우에는 검색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재질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BS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ABS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필터링 되면서 재질이 검색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타입으로 재질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재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전체 재질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매년 다양한 타입으로 재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재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이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특정한 물성치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재질에 대한 DB를 사용자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재질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엔 제품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사출 성형 재질에 필요한 그런 값들을 입력을 하시면 재질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열가속성 재질뿐만이 아니라 열경화성 재질도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다오프니 같은 그런 열경화성 재질도 들어가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나면 사출 성형 재질에 필요한 이런 물성치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도나 PVT 곡선이라고 하죠. 입체적, 이열, 열전도도, 탄성률, 가성비 같은 이런 물성치 데이터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열경화성 재질에는 반응경화 무게라고 하는 별도의 물성치 정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재료 물성치에 가시면 전체적인 물성치를 이렇게 텍스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해석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재질 데이터를 외부 파일로 뺄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 엑셀 방식의 파일 타입으로 외부 파일로 해서 고객이나 아니면 다음에 해당되는 업무적인 촉구하는 부분과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BS 중에 여기 번호별 타입으로 재질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요소와 절정, 저희가 방금 입력한 재질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최적 타입으로 이렇게 일단 매치 작업과 재질을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지 말고도 이렇게 냉각 채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이상 최고 구독을 하시면 금형에 해당되는 런너와 냉각 라인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 결과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캐비티나 금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자가 직접 그래픽상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냉매에 대한 재질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일이나 물, 워터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워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 관련된 이런 물성치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전체 금형 재질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재질 또한 사용자가 직접 액매나 금형에 대한 재질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필요한 금형과 냉각 라인, 캐비티에 대한 재질을 설정했고요. 다음으로 이동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충전이 되는 시간이나 음영온도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체크할 경우에는 원래 코드에서 갖고 있던 용융온도나 권장이 되는 금형온도나 수료시간에 대한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되고, 현재 설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최대 호출력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계를 가시면 충전 최적으로 표현된 그 변화 시점에 대한 퍼센트지를 여기서 입력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실제로 캐비티 구동이 흐르는 그에 대한 중력 방향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때는 실제 그 사출 설비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죠.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출 양으로 조절할 경우에 각 스크류 위치에 맞는 유량 값을 섹션 수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위치나 최적 퍼센트지로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유량 온도, 유량 퍼센트지나 속도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출 시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바로 사출 설비에서 적용을 하는 그 값을 여기에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재질 중에 저희가 블랙5 같은 추가 그 함유물이 들어가는 그 재질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그 퍼센트지도 여기서 디폴트 값이 있지만 또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중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한 수치를 설정할 경우에는 2차 수지 사출 온도 값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15 신기능에 또 들어온 새 기능이고요. 조명 안에 있는 휴지 공기압과 공기 온도 값을 넣어서 에어트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형 온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지로 한다든지 시간별에서 실제 시간에 따른 금형 온도에 대한 변화값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 설정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보합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합 유지되는 시간과 냉각 시간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나중에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온 데모에서는 변형까지 보게 되는데 그 자율 용력에 대한 계산에 대한 그 체크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도 유동 설정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사출 압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른 퍼센트 일단은 값으로 절대와 상대 두 가지 타입으로 보합에 대한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합 설정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변형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배정하는 변형에 대한 컨디션 조건인데요. 또 주위 항시 온도나 실제로 캐비티가 떨어지는 방향이죠. 그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 설정도 가능합니다. 입구 사출 온도와 그 냉각제에 대한 최저 온도, 다음에 공기 온도 값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금형이 개방되는 시간이나 냉각제의 풍기 유량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절 방식에는 추출 온도와 냉각 시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추출 온도를 하거나 아니면 냉각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각 시간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요령값도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유동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냉각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동과 보합 이렇게 유저가 원하는 타입으로 선정을 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냉각과 유동, 보합, 변형까지 총 다 할 수 있는 해석을 진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해석창이 뜨면서 해석 중간에 대한 진행 과정을 텍스트와 그래픽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결과값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일정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최소치와 최대치로 단위가 크기가 되고요. 그 값을 색 분포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에서 유동이 되는 섭취 시간이나 충전이 완료되는 압력값, 또 부합 변화 시점에 대한 입력, 다음에 그 충전 완료 시에 대한 각각에 대한 온도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전자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최적 보충, 이 부분적으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동만 했을 경우에 총 냉각 시간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량 현상으로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고수축이라고 해서 두께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내부에 기공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말씀하는 이런 싱크마크도 분석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지금 게이트를 하나 설정을 했는데요. 다중 게이트의 경우에는 그 게이트에 대한 각각에 대한 충전도 여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실제 충전되는 것처럼 유동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위를 확대를 하거나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전체에 대한 유동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유동 결과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결과 지원자가 제공이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정한 최대 압력값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압력이면 흥행이 가능하고, 다음은 일반적으로 삽출 설명 이동하고 포함된 그런 온도 설정이나 아니면 그런 유동 선주한 온도나 아니면 냉각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결과 지원자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해석 툴과 또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전체가 다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번역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매뉴얼이나 결과값을 한글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각각의 해석 결과가 어떠한 이론과 공식이 사용되어서 됐는지를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15 신기능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유동이라는 무료 어떤 툴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해석 결과도 원하는 해석 결과를 이렇게 화면상에 배치를 하고 이드로잉으로 내보내시게 되면 이드로잉 파일이 또 바로 만들어서 고객과 협업하실 때 해석 결과를 또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합 해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에서는 부합 완료 시에 사용되는 이런 능력이나 온도, 요크 온도, 전자 능력, 최적 부품 같은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완료 시에 부하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그 나중에 그 변형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잔류 음료 보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냉각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선정한 이런 냉각 라인에 맞춰서 냉각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 총 걸리는 부분적인 거에 대한 냉각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이클 평균 온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냉각 완료 후에 나타나는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최소치와 최대치를 구별을 해서 분포도도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 금연 온도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곽에 냉각 라인에 있는 부분과 안 부분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안쪽에는 냉각 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과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위치나 값을 이렇게 기하값이라고 해서 그 차이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금형 온도가 완료가 된 다음에 높은 부분과 안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각각의 해석 결과를 어떤 거든지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 타입으로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으로 실제 내부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각각에 대한 이런 위, X축, Y축, 정면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 온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보강사에 올라져 있는 이 두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는 온도가 다른 데랑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변형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냉각과 변형 부분까지 아까도 다 넣었는데요. 전체가 다 변형이 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특정 X나 Y, Z에 따른 그 방향에 따른 변형을 별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변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변형 배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의 수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되시죠. 0.2부터 가장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0.9mm까지 변형이 일어나고 사용자가 원하는 변형 배열에 맞춰서 실제로 좀 크게 변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투명한 부분과 이렇게 무늬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투명한 부분이 원래 있던 제품이고 제품 포도로 나온 부분이 변형 예상됩니다. 그래서 충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생기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 타입으로 그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곡선 모드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실제 내부에서 유동선단과 유동 그 중심 부분과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좀 차이가 어떻게 되게 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언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도 미터 단위나 영국 단위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요. 언어도 영어나 한국어, 프랑스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변경을 하시면 해석 결과 또한 언어에 맞게 외부 파일을 뺄 때 그 언어로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분량, 현상에 대한 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맞게 컨디션을 주고 그리고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와인잔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일단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과 해석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품 변경에 있다는 해석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파일을 빼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3.4T고 내부를 원래 모델링 부분에서 3.2T를 만들었는데 거의 그 두께에 대한 차이가 이거 말고 이 제품이 먼저였네요. 안쪽에 대한 두께가 3.3mm 그 부분이죠. 다음에 그 안쪽은 0.6mm. 그럼 이쪽 부분과 여기 사각형에 대한 두께가 한 5배 정도 차이 나죠. 제가 실질적으로 그 설계를 할 때 두께 편차가 이만큼 적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두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는 충진이 발생하는 현상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석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미리 작업을 했고요. 재질은 PS
아사히 재질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것에 따르는 유동 설정과 조합 설정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결과를 체크를 하시면 색 분포도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이 게이트 위치는 안쪽에 배치를 해서 충진을 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충진 제자가 이렇게 미충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압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께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미충진도 많이 해결을 하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 제품 설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께는 줄일 수가 없고요. 벽 두께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는 다르게 3.3mm는 그대로 두고 이 벽 두께를 제가 200g 늘렸습니다. 그럼 두께 편차가 아까보다는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미충진이 해결되는지 한번 똑같은 조건하에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충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선정한 이 게이트서부터 쭉 나가면서 완충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쉘 타입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동로선 타입 모드로 해서 이동이 되는 그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부 안쪽에서 이동을 쓰고 간격이 빠르게 이제 그 등로선 간격을 넓으면 소가 빠른 건데요. 그런 것도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한 두께 모델링 변경을 하고 그것도 바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불량 현상들 많이 발생하는 그 에어트랩 가스가 찬다고 하죠. 그 불량 현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PP 재질로 지정을 했고 쉘 타입으로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과 부하 그 설정을 유동 설정을 했고요. 결과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중에 이렇게 웨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유동과 유동이 겹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웨이드라인과 만나서 유동과 유동이 만나서 나가는 속도가 가만인 경우 거기 안에 있는 가스가 갇혀서 못 나가게 되는데 이런 웨이드라인이나 이런 에어트랩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웨드라인 같은 거는 그 만나는 각도가 서로 같고 두께가 얇고 또 고하층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면은 그 부분의 취성이 안에서 쉽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런 그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안쪽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금액에서 문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어벤트 작업을 예상할 수 있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선 가스가 차면 이제 탄종 같은 이렇게 타서 까맣게 되어버리는 그런 안전 불량 현상을 많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이제 유동을 흘러보면 유동이 쭉 하지만 여기 안쪽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또한 이 구간도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정을 하시면서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이 쭉 차지만 안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기 전에 이렇게 닫혀버린 거죠. 이런 부분에는 그런 에어스트랩에 대한 불량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게이트 위치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금연 여기자한테 에어벤트 작업을 한 정보로 값을 또 전달해 주면은 불량이 또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분기하침으로 에어트랩, 웰드라인 케이스와 미충진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사례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또 많이 제공이 되는데
예, 오늘은 시장 관계상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요. 편하신 질문들을 채팅창에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또 특정한 자료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자료는 별도로 메일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같이 Q&A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